마이크론의 퍼가 낮다고 그랬는데 뭐 때문에 그럴까요? AI 시장 확대와 고대역폭 메리트, HBM도 생산하네요. 생산하기는. 근데 이 폭발적인 실적 성장이 미래에도 계속 이어질지 의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삼성전자도 그러는데요. 삼성전자 중국이 지금 창신 메모리하고 올해 26년, 27년 기준으로 대폭적으로 양산을 할 거거든요. 자기네 시장을 차지할 거라는 거죠. 근데 HBM에서 얻는 이익이 좀 커갖고 AI 센터 건설 붐이 일어나가지고, 근데 AI 센터 건설도 약간 주춤하고 있어요. 투자를 했다가 만약에 내기술 같은 게 등장을 하면 자기네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게 어떤 속도, 낮은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이 있어서 좀 그렇죠.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든 말든. 메모리 산업은 과거부터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였다. 그래서 여기서 미래 실적이 꺾일 위험이 주가에 반영되어서 이익 대비 낮은 매수를 부여하고, 메모리 산업이란 것은 삼성전자하고 SK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AI 붐이 꺾일 경우 언제든지 공격 강행으로 돌아설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의 등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마이크론의 퍼가 10이라면 굉장히 낮은 건데 이게 참 이상한 부분이네요. 그래서 똑같은 이렇게 디램 메모리 업체인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30 몇 배, 24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좀 찜찜하군요. 뭐 때문에 그런지. 21에서 44배까지도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데 12개월 선행 퍼는 실배 수준인데 역사적 저평가 부분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이익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 미래에 대해서 아직 뭐 27년까지도 저는 걱정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만은, 그렇죠. 그 다음이 이제 문제인데요. 주식을 대규모로 샀을 때 그걸 처분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런 물량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네. 2027년까지 괜찮지만 사람들이 막 눈치를 채고서 그것을 갖다가 안 받아줬을 때는 그렇죠. 엄청난 그 보유를 처분을 할 수 없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표가 보통 몇 배 정도가 적절한가? 21배에서 38배 수준이다. 동전업계 평균은 39.96이다. 증권사 컨센서스 기준 38.83배. 그러면 거의 이제 비슷한데요. 반도체 업종 그래서 55만 전자까지 나오고, 그래서 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금융위기 부분이 존재할 수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개인적으로 봐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퍼가 한 15배 수준이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급증을 했단 말이에요. 24배까지. 하이닉스도 그렇고 금융위기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이런 시점에서 이 퍼가 이 정도면 안정적으로 가기가 어렵죠. 마이크론이 어쩐 일인지 10배 수준, 뭐 잠재적 부채가 있나? 마이크론도 한 100억 달러 벌었던데, 마이크론 총 부채는 108억 달러, 부채율은 0.15 수준. 건전한데 왜 퍼가 10배밖에 안 될까요? 현금 및 투자자산 합산액이 120억 달러, 부채 상황이나 잠재적 채무에 대한 실타는 충분하다.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 지속적인 부채 감축과 자사주 매입을 통해 재무 안정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마이크론 테크는 총 부채 비율은 14.90이면 되게 낮은 건데요.
근데 왜 퍼가 10배밖에 안 되냐. 제렘 업종이 만약에 지속적으로 이익을 가져갈 수 있을까 문제다. 이렇게 이런 의심을 시장에서 메모리 메모리 업종의 퍼가 낮은 이유를 봅시다. 경기 순환주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최대 이익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 퍼를 반 메모리 업종에는 좀 낮게 가져간다. 이렇게. 그래서 호황기 위의 실적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미래 가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되겠냐라는 이런 업황이 악화되어서 가동률이 떨어지면 고스란히 수익성 악화. 이 부분이 조금 그래서 50배까지 가도 되는가라는 의심이 조금 있는데 추가적으로 주식이 상승하냐 그러면 좀 찜찜하다. 금융위기 조짐도 좀 있어서 그래서 그냥 주식시장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투자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좀 드네요. 원래 인플레이션 같은 게 진행이 되게 되면은 저 해지는 부동산 플러스 주식시장 외에는 별거 없어요. 금시장은 가짜금이 나와서 잘라도 전문가도 모른다는데 그러면 이미 투자 가치로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가상화폐 시장 금시장이 좀 죽어져서 지금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으로 좀 와주면 좋다. 국채시장까지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차피 이런 부분 마이크로는 퍼가 10배인데 삼성은 24배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동종업계 마이크로는 10배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24배다. 이게 좀 이상하다. 뭐 때문에 이런 거 뭐가 좀 우리가 뭐가 있나 본데요. 잠재적 위험들이. 그 퍼라는 게 어떤 기업이 시가총액이 100억 원이고 연간 순이익이 10억 원이면 퍼는 10배. 삼성전자의 경우 시가총액이 1, 2, 6, 3조 원이면 예상되는 이익이 24.4조 원이다. 그러면 퍼는 5배 이렇게 돼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그래도 예상된 순이익으로 전체 시가총액을 나누는 게 퍼인데요. 그래서 주식이 과열됐는지 이런 부분을 지금은 10억 원을 벌지만 5년 뒤에 100억 원을 벌 회사라면 퍼 30배도 비싸지 않을 수 있다라고 반대로 현재 이익이 정점이라 앞으로 실적이 줄어들 것 같으면 퍼 5배도 싼 게 아닐 수 있다. 향후 이제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좀 불안정하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너무 고평가돼 있다 팔고 나간다는 거죠. 기업의 시가총액을 2024년, 2026년, 2027년 해가지고 상식 메모리, 양측 메모리가 이제 본격적인 투자를 하는데요. 밀어붙이기로 갈 수도 있어요. 2028년까지 하면은 완전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 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좀 이제 무리해서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 그리고 뭐 다른 주식도 많으니까요. 네, 다른 주식도 많으니까. 어쨌든 지금 외국인의 비율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삼성전자. 그렇죠. 다시 이게 주식이 삼성이 망하지 않는 이상 주식은 계속 거래하기 때문에요.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은 48.3에서 48.4. 일단 뭐 지분이 다시 48%대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외국인이 대규모로 매도한 물량은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하면 소화하고 있다. 삼전 지분율이 49% 올라가더니 다시 48%로 내려왔나 본데. 아, 저는 그냥 예, 네, 별거 나오는 쪽으로 저는 주식을 하지 않아요. 주식하지 말라고 합니다. 네네. 돈을 순식간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올해 최저 수준으로 축소. 그래서 전체 코스피에서 외국인 비율은 지금 역대 사상 최대인데요. 떠난 게 아니고요. 들어왔습니다. 오히려 코스피 외국인 비율은 약 39% 사상 최고로 들어왔거든요. 코스피 기준 39.43, 39.97인데요. 이렇게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보유 비율이 51%, 삼성전자 외국인 비율은 4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대로 들어왔다. 이 사람은 40% 넘겠는데 5월 29일 기준으로 해서 39.97이니까 40% 넘으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온 거죠. 문제는 이들이 이제 지배적인 위치에 있을 때 일시적인 유동성으로 장기 투자자가 있고 단기 투자자가 있고 팔고 나갈 때 그때 이게 떨어져 내리면 여러분들 오랫동안 기다리셔야 되는데 다시 올라갈 때까지 코스피가 이달 22% 폭등을 했고 외국인은 45조 순매도. 어쨌든 뭐 외국인 지분은 역대 최대다.